야, 이거 진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죠.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대차는 갑자기 포터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디젤 모델은 이미 예전에 단종됐잖아요. 이번에는 디젤이 아니라 전기 모델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설마 또 안 팔려서 생산을 중단한 걸까요? GV60도 판매량이 안 나와서 생산을 중단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현대차가 1000만 원을 할인해 준다고 한 내용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사실 두 회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테슬라랑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변화에 우리 정부는 발을 못 맞추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서 오늘은 테슬라랑 현대차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새롭게 발표된 우리 정부 정책이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차용품은? N건국. 세차 쇼핑 왕국은? N건국. 야, 너도 필요해? 녹색창에 N건국 검색해. 세차용품은 N건국. 세차용품은 N건국. 우선 테슬라 소식부터 볼까요?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내린다고 선언했었죠. 이게 중국 시장에 해당되는 얘기였고 단순히 중국 시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서서히 영향을 줄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에 이어 독일이랑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도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대부분의 유럽 시장이 모두 포함되고 인하 대상 차량은 모델 Y입니다. 중국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인데 독일 기준으로 모델 Y 롱레인지는 9%를 내린다고 하고요. 퍼포먼스는 8.1%를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730만원 정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롱레인지 모델은 7,300만원, 퍼포먼스 모델은 8,186만원, 그리고 저가형 후륜구동 모델도 4.2%를 내려서 6,265만원이 됐습니다. 이외에 프랑스는 6.7%, 네덜란드는 7.7%, 노르웨이는 5.6%에서 7.1%까지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판매량이 테슬라를 자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아디 같은 브랜드를 견제해야 하잖아요.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즉 가격 인하 이슈로 판매량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차도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포터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건데요. 설마 얘도 너무 안 팔려서 단종하고 LPG 단일 모델로만 운영하려는 걸까요? 물론 수요 감소가 영향이 없진 않은데 수요 감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1월입니다. 1월과 2월은 어떤 시기인가요? 그해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기차 판매량이 제로로 기록되는 시기죠. 그래서 포터 전기차의 생산이 중단된 이유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수요 감소가 요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틀린 건 아닙니다. 1월하고 2월을 다른 말로는 전기차 보조금 공백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이 없는 시기라서 전기차 수요가 없고 그래서 주사들은 아예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는 게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국내 얘기고 수출 수요가 많은 전기차는 공장을 가동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포터 전기차는 수출 물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내수 전용이라서 생산을 아예 중단했다, 그래서 수요 감소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언론도 있긴 합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12월까지 내는 보조금 논의를 마치고 1월부터 깔끔하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업 내용인데도 보조금 공고가 왜 2월을 넘기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은 단순히 인프라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선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결국 테슬라나 현대차 그룹도 가격을 민감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중국을 시작으로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최근에 미국에서 980만원에 달하는 할인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올해가 진정한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한 게 작년에는 판매량이 안 나와서 과도기라고 표현했던 거고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판매량보다도 판매량 때문에 가격을 확 내리는 브랜드, 그리고 그렇지 못한 브랜드가 상충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을 내리는 브랜드와 버티는 브랜드가 공존할 거라는 겁니다. 자, 올해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수익성이 둔화될 거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비싼 차가 아니라 저렴한 차를 그만큼 많이 파니까 판매량이나 매출은 많이 나올 수 있어도 영업이익 자체는 감소한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차그룹 경제산업연구센터에서 나온 말인데 작년에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이 정상화됐잖아요. 그래서 대기 수요도 실수요로 전환을 많이 했고 이 덕에 올해 연간 글로벌 시장의 산업 수요, 말 그대로 판매량은 작년보다 1.6% 증가할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8,412만 대 수준으로 차가 팔릴 거란 거죠. 다만 판매량 자체는 회복하겠지만 고금리랑 경기 둔화 영향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긍정적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수익성 둔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상 글로벌 전차 회사들한테 돈을 벌어다 주던 게 전기차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전기차는 3천만원짜리 차를 5천만원 넘게 파는 게 가능했습니다. 왜?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니까요. 더 비싸게 팔고 보조금 덕에 5천만원을 온전히 벌어들일 수 있으니 당연히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영업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올해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전기차를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된 회사들은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해버려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판매량이 없어지는 걸 막아야 하니까 아예 제조사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둔화될 거란 겁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실적 얘기할 때 전망했던 거랑 비슷하죠. 테슬라도 올해는 판매량하고 점유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줄어들 수 있고, 이게 지금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마음껏 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전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냐 이겁니다. 인프라 문제는 기본이고요. 이거랑 비슷한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가형 전기차다, 보급형 전기차다 이런 말이 한국에서는 아직 체감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당장 테슬라만 봐도 어떤가요? 모델 Y 후륜구동 말고는 최근에 가격이나 소식이 나온 건 중국이랑 유럽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폭스바겐이나 르노 같은 회사가 발표하는 저가형 전기차도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불투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산차 브랜드들이 출시 가격일 텐데 이것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캐스퍼 전기차는 큰 이변이 없으면 레이 전기차랑 비슷하게 나올 텐데 이미 레이 전기차 판매량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가격대에 경영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요.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던 게 기아 EV 시리즈인데 EV5만 봐도 중국 가격이랑 국내 가격 차이가 심하다면서요. 즉 저가형 전기차가 쏟아진다, 전쟁이다 해도 정작 국내에선 저가형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가격으로 나오는 전기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과도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조사들은 선택적으로 저가형 전략을 펼칠 겁니다. 어떤 시장에서 보조금 정책이 확실하게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시장, 그리고 전기차 판매 비중이 많은 시장을 위주로 저가형 전략을 펼칠 겁니다. 자,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독일은 중앙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IRA 보조금 규정을 강화해서 보조금 대상 차종이 43종에서 19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강화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아 니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금 예산만 조금 줄어든다 뿐이지 제조사들이 와 이건 진짜 가격을 확 내려야겠는데 이 정도로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전기차 가격 할인 이슈만 모아보면 어떤가요? 현대차는 미국에서 최대 980만원 정도 할인을 하고, 비아디는 독일에서 전기차를 15% 할인하고, 테슬라는 중국이랑 유럽에서 모델 3나 모델 Y 가격을 내리고, 폭스바겐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 전기차 가격을 최대 30%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죄다 해외 얘기지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저가형 전기차가 나온다 해도 체감을 쉽게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건 우리나라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전면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자, 12월까지 집계된 통계를 보니 결국은 2022년보다 2023년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우상향 곡선을 그래도 모자랄 판에 결국은 감소세를 보였다는 거죠. 심지어 친환경차 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대부분이 판매량이 하이브리드 차 아니면 전기차로 잡혀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프라 관련 보조금 얘기는 기존에 너무 많이 했고, 오늘은 구매 보조금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더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이번에도 결국 구매 보조금에만 집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취약 계층이나 청년층한테 추가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 최초 구매자한테도 추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또 근본적인 문제는 결여된 채 보조금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청년층이나 취약 계층이면 기본적으로 거주 공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주 공간에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을 가능성은 당연히 낮겠죠. 충전기도 없는데 전기차 구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도 충전기가 없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취지를 파악하려고 설명을 찾아봤더니 사회초년생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와 같이 미래의 큰손 고객한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시장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겠다, 이게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초년생이면 당연히 정보 습득도 빠르고 전기차 인프라 문제도 아직 덜 해결됐다는 걸 알 거고, 신차보단 중고차 거래가 더 활발할 겁니다. 인프라 문제는 특히 부정할 수 없는 게 이미 전기차 차주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시장을 성장시키려면 전기차만 많이 팔리면 된다
한다, 이게 아니라 전기차를 내연기관차만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충전기는 물론이고 정비 인프라나 인력 문제도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왜 구매 보조금만큼 적극적으로 발표가 없냐 이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 앞에서 본 것처럼 보조금 정책 축소나 중단이 확실한 곳이 아니라면 저가형 전기차를 체감하는 건 힘들다는 겁니다. 왜? 제조사들 입장에서 굳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면 할인이고 뭐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